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납품한 제품 중에서 커넥터에 대해 이제 제품명, 거래처명, 납품일자, 납품 수량 이 네 가지를 나타내는 커넥터 납부라는 그 쿼리를 그림과 같이 이제 작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품 코드 그리고 거래처, 제품 납품 내역 요 세 가지 테이블을 이용할 것 그렇게 이제 써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 그림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문제 그림처럼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납품 수량 필드명은 수량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지금 보니까 여기 수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수량이라는 게 납품 수량이라는 그 필드래요. 그리고 이제 M% 연산자 얘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 78개 이런 형식으로 이제 표시할 것. 지금 보니까 78개다, 그 다음에 93개다, 33개다, 85개다 하고 써져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개라는 글자가 붙게 그렇게 이제 M% 연산자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조건이 하나 나왔네요. 납품 월이 짝수달인 그 경우에만 표시할 것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쿼리 작성해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만들기 들어갔고요. 우리가 쿼리 디자인 얘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찍어주게 되면 지금처럼 테이블 표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제품 코드라는 거 제품 코드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주고요. 거래처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납품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이 테이블 표시 대화 상자는 그냥 닫아버리자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맨 앞에 보니까 이제 제품명이 있죠. 자, 이 제품명부터 갖다 놓자고요. 우리 제품명이 이곳에 있으니까 제품명 더블 클릭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이제 거래처 명 있죠. 이 거래처 명이라는 거는 지금 이곳에 있네요. 거래처 명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니까 이제 납품일자 있죠. 자, 납품일자가 지금 이곳에 있네요. 납품일자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그 뒤에 거는 수량을 표시하는데 그때 납품 수량의 필드명을 수량으로 그렇게 표시하라 그랬죠. 그럼 일단은 우리가 납품 수량 더블 클릭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실행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제품명이 이렇게 쫙쫙 뜨고요. 거래처명도 나오고 납품일자다, 납품 수량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제품명이 뭐인 거 찾아라. 커넥터인 거. 문제에 여기도 써 있잖아요. 제품 중에서 납품한 그 제품들 중에서 커넥터에 대한 그 제품명하고 거래처명하고 납품일자, 납품 수량 이 네 가지를 이제 나타내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품명에 대해서 이제 조건을 써줘야죠. 해서 조건 쓰는 칸에 가서 여기다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커넥터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켜 보니까 지금처럼 제품명이 커넥터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쭉쭉쭉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필드명을 봤을 때 우리 거랑 지금 얘랑 비교해서 다른 게 이 수량이죠. 납품 수량이요. 문제에서 납품 수량 필드명은 수량으로 표시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일단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갔고요. 요 납품 수량 앞에 가서 이제 우리가 화면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 제목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리고 얘는 이제 M% 연산자 이걸 이용해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표시되게 하래요. 그러면 요 납품 수량이라는 요 필드값을 출력해 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납품 수량에 들어있는 그 필드값을 출력하고 이어서 무슨 글자를 출력해라 개라는 글자를 출력해 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만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켜 보니까 지금처럼 수량이라고 제목 바뀌었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수량마다 이제 뒤에 개라는 글자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붙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거는 봤을 때 6개의 데이터, 6개의 레코드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는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4개의 데이터만 출력이 됐어요. 왜? 납품 월이 짝수 달인 경우에만 화면상에 표시하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납품 월이 얘네들마다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봐야죠. 여기 보니까 이제 다행히도 납품 일자가 있네요. 얘는 지금 8월달이요. 8월달. 그리고 얘도 8월달, 얘도 8월달이요. 얘네 두 개는 9월달 거니까 얘네 두 개는 표시가 안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 조건 한번 써보자고요. 그 조건을 쓸 때 우리가 요 뒤에 가서 납품 일자를 가지고 이제 조건을 만들어 줄 거니까 우리가 납품 일자라는 거 요거를 하나 더 추가시켜 주면 됩니다. 추가시켜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건으로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해서 납품 일자에서 일단은 우리가 월만 먼저 추출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month라는 요 함수로 이 납품 일자라는 요 필드를 묶어 주면 됩니다. 해서 이 납품 일자다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필드명이니까 지금처럼 대괄호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만 작성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 앞에 EXPR1 하고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붙습니다.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자, 일단은 이 상태에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켜 보니까 지금처럼 8월이다, 9월이다, 8월이다, 9월이다, 8월, 8월 하고 이렇게 이제 월만 추출이 됐죠. 그러면 이 월만 추출한 거를 짝수 달인 경우에만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추출한 이 값이 홀수냐 짝수냐 그거 따져봐야 돼요. 그때 이제 따질 때 이 모드라는 함수 가지고 이제 따져보면 되겠죠. 해서 모드라는 함수가 나머지 값 구해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홀수 짝수를 따질 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해달라. 그때 나머지 값이 0이다 그랬을 때는 짝수라는 얘기고 나머지 값이 1이다 그럼 이제 홀수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일단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고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먼스에서 구해놓은 거 있죠. 이거를 우리가 모드 2 해서 2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값 구해보자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행시켰더니 0이다 1이다 하고 떴죠. 아까 9월달인 그 데이터들은 지금처럼 나머지가 1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8월달인 그 데이터들은 나머지 값이 싹 다 이제 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제가 만약에 1이라고 써볼게요. 1이라고 이렇게 쓰고 그냥 엔터요. 엔터 누르고 나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나머지 값이 1인 그 데이터들만 홀수 달인 게 출력이 됐죠. 문제에서 이제 짝수달 출력해라 그랬으니까 조건 쓰는 칸에다가 0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0이라고 이렇게 쓰고 실행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나머지 값이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이거는 문제 그림에 봤을 때 그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삭제를 하는 게 아니라 화면상에 표시가 안 되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그때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표시라고 있죠. 화면상에 표시할래 말래 우리가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쓴 거라 이거는 이제 화면상에 나오면 안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체크 표시된 거 요거 이제 체크 해제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켰더니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이런 데이터들까지 싹 다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풀었네요. 다 풀었으면 이제 쿼리 끄자고요. 끌 때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얘 눌러주고요. 여기다 이제 쿼리 이름이요. 쿼리 이름은 커넥터 납부라고 이렇게 이제 직접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고 아래쪽에 쭉쭉쭉 내려가면 지금처럼 커넥터 납부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다음과 같이 부서 이름에 일부를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으래요. 입력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 성별 인원수를 표시하도록 그렇게 이제 부서별 성별 인원수 요 쿼리를 이제 작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사원하고 부서라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지금 이곳에 봤을 때 이제 성별 표시해야 되고 부서 이름 표시해야 되고 인원수 수당하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이제 결값으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때 이제 수당이라는 거는 성별이 F면 인원수 곱하기 2만 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M이면 인원수 곱하기 4만 원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성별에 따라서 이제 우리 수당이 바뀌는 거죠. 그때 이제 IIF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개 변수 이름은 부서 이름의 일부를 입력 이렇게 이제 지정할 거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지시사항이 없더라도 우리는 이 문제 그림을 보고 똑같이 요걸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매개 변수 쿼리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만들기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 클릭할게요. 만들기를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이블 표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문제에서 이제 사원 테이블이랑 부서 테이블 이용해라 그랬으니까 부서에서 더블 클릭, 사원에서 더블 클릭이요. 해서 이렇게 해서 두 개 테이블 다 추가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이블 표시 대화 상자는 꺼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맨 앞에다가 이제 성별을 나타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성별이라는 곳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서 이름 나타내야 되니까 부서 이름에서 더블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원수를 세래요. 근데 문제에서는 인원수에 대한 그 언급이 없어요. 어떤 걸로 해라. 없어요. 그리고 이곳을 봐도 인원수라는 그 필드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특정 필드를 이제 선택해주고 그거의 개수를 세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사람의 인원수를 셀 거니까 그때 이제 필드는 우리가 요 사원이라는 요 테이블에서 우리가 사용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사원 테이블을 우리가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했을 때 각각 4번이 있고
성명이 있고 성별이 있고 부서 코드가 있고 근무 연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필드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이제 4번도 가지고 있죠. 이름도 가지고 있고 성별도 가지고 있고 부서 코드도 가지고 있고 근무 연수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가지고 개수를 세라. 그래도 인원수 나오겠죠. 성명을 가지고 인원수 세라. 그래도 나오겠죠. 성별을 가지고 인원수 세라.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인원수가 나올 거예요. 부서 코드를 가지고 하든 근무 연수를 가지고 하든 전부 다 이제 우리 인원수를 다 구해줄 겁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이 중에서 사람들마다 4번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4번은 똑같은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4번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인원수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성명으로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4번이라는 거 요거 더블 클릭 시켜놓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인원수라는 그 제목으로 표시해야 되니까 앞에다가 이제 인원수라고 쓰고 콜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 이제 필드 넓이 좀 크게 좀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맨 뒤에다가 이제 수당 나타내야 돼요. 수당. 그때 이제 수당은 문제에서 이제 IIF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F랑 똑같냐 M이랑 똑같냐 그거 이제 물어보면서 식을 이렇게 이제 계산해라. 이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칸에다가 우리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다 이제 수당이라고 쓰고 콜론 찍어주고요. 수당이라는 제목으로 표시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IIF하고 이렇게 이제 if 함수 열어주면 되겠죠. 요 if 함수 IIF를 쓰는 거는 우리 엑셀 if랑 똑같아요. 형식이. 맨 앞에다 이제 조건 써야 돼요. 그때 우리가 성별을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별이란 필드에 들어있는 그 값이 뭐랑 똑같냐? F랑 똑같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만약에 F랑 똑같다면 어떻게 계산해라? 인원수 곱하기 2만원으로 해라. 그래서 인원수라는 것도 우리 여기서 이제 구해줄 그 필드 이름이죠. 필드 이름이니까 여기다 이제 대괄호로 이렇게 묶어서 인원수라고 이렇게 써주고 곱하기 2만원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작성해주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해라? 인원수 곱하기 얼마 해줘라? 4만원으로 계산해라. 이렇게요.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가로만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렇게 계산해라. 이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면 이렇게 계산해라 해서 조건 참 거짓하고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이 인원수 4번을 가지고 이제 개수를 세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식을 입력해 준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쿼리 디자인에 들어가서 요약이라는 거 요거 땅 클릭하고 그때 이제 묶는 방법을 이 4번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 개수를 세주세요 라고 해주면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if 함수 쓴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식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식을 계산했을 때 그때 결값을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성별이 F, 관리부거는 6명이고 수당이 요만큼이 돼요. 여기 보니까 관리부께 또 나왔죠. 그때는 이제 성별이 M인 거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F 중에서 기획부인 거, 그 다음에 기획부 중에서 M인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때 지금 우리는 아직 문제 다 푼 거 아니에요. 문제에서 부서 이름의 일부를 이제 매개 변수로 입력을 받아라 그렇게 나왔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갔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부서 이름을 이제 매개 변수로 입력 받을 거니까 부서 이름이 들어있는 그 필드의 조건 칸에다가 우리가 대괄호를 묶어서 이 내용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것도 이제 필드 크기 좀 조금 크게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대괄호를 묶어서 이 매개 변수 요 창에 요 메시지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부서 이름에 한 칸 띄고 일부를 한 칸 띄고 입력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 창이 이렇게 뜰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부서의 일부, 부서 이름의 일부를 입력받는다 그랬어요. 관리부다 하고 세 글자를 입력받는 게 아니라 관리하고 이렇게 두 글자 입력하면 이 관리라는 글자가 포함된 그 데이터를 찾아서 이렇게 이제 결값으로 표시해라 그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똑같은 데이터를 찾을 땐 지금처럼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어떤 특정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 찾아라 일부를 입력한다 그렇게 나오면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그거 이제 만능 문자로 우리가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만능 문자 쓸 때 앞에다가 우리가 연산자를 like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like라고 써주고 그 뒤에다가 쌍따옴표 묶어서 별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M% 열어주고 맨 뒤에 가서 이제 M% 열고 우리가 쌍따옴표로 별표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작성해주면 돼요.
해서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나온다면 이렇게만 쓰면 되지만 일부를 입력해라 라고 쓰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like로 묶어서 앞뒤로 이제 별표 요것도 이어서 붙여라 라고 해서 %까지 써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매개의 변수값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그럼 문제 그리면 똑같이 여기다 이제 관리라고 쓸게요. 관리라고 이렇게 쓰고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관리부의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럼 문제 그림이랑 비교했을 때 똑같죠. 완전히 똑같으면 이제 작성 끝난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 값들 이런 값들 잘 봐야 돼요. 지금 우리 거는 뭐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없어요. 그러면 문제에도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가 있나 없나 그런 거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천 단위 구분기호가 있거나 통합 표시가 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해줘야 돼요. 똑같이. 그래서 이런 값들까지 세심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푼 거죠. 그럼 이제 쿼리 끌게요. X 버튼으로 꺼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예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쿼리 이름 써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부서별, 성별, 인, 원수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부서별, 성별, 인원수하고 쿼리가 이곳에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다음과 같은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어라.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을 보고 행 머리글이 뭔지, 열 머리글이 뭔지, 값이 뭔지 그런 것들을 먼저 구분해야 된다 그랬어요. 해서 위에 보니까 2년이다, 3년이다, 4년, 5년 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얘가 이제 행 머리글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수치 값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값들은 지금 문제를 읽어보게 되면 근무 연수별 인원수를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럼 여기께 이제 인원수라는 그 얘기죠. 그때 지금 여기 필드명을 보니까 4번의 학계다 하고 써있는 거 보니까 이 4번이라는 필드를 가지고 이제 인원수를 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4번으로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값으로 이제 사용을 하면 되고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보니까 부서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이 부서 이름이 이제 행 머리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서 이름 오른쪽에 합계 4번이다 해서 이렇게 각각의 인원수별로 합계가 구해져 있어요. 얘도 이제 행 머리글로 들어가는 거죠. 해서 지금 이 크로스텍 쿼리는 행 머리글이 2개고요. 열 머리글 하나 그리고 값이 하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문제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부서하고 사원이라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부서별, 근무 연수별 인원수를 구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테이블, 여러 개 테이블을 이제 쓰거나 여러 개 쿼리를 써라. 만약에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 마법사를 이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이 쿼리 마법사는 언제 이용한다?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 테이블이 됐든 쿼리가 됐든 한 개만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는 마법사를 이용해도 되는데 지금처럼 여러 개 테이블, 여러 개의 쿼리를 이용할 때는 무조건 우리가 쿼리 디자인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쿼리 디자인 찍어주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이블 표시 대화 상자가 뜨면 여기서 이제 테이블 추가시키자고요. 부서 더블 클릭이요. 사원에서 더블 클릭이요. 해서 이렇게 이제 둘 다 추가시켰으면 테이블 표시 대화 상자는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맨 앞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부서 이름이 있어요. 부서 이름에서 더블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열 머리글로 쓸게 2년, 3년, 4년, 5년이에요. 얘네는 근무 연수별 그랬으니까 근무 연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근무 연수 더블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값들이 써져 있죠. 얘는 이제 근무 연수별 인원수를 구해 놓은 거죠. 그때 여기 합계 4번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4번에 이제 우리 인원수를 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4번이라는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4번이라는 거 더블 클릭이요. 또 4번이라는 거 또 더블 클릭이요. 왜 4번을 두 번 추가시켜요? 하나의 4번은 한 개는 4번 중에 한 개는 이제 우리 실제 값으로 이제 사용할 거고 또 하나의 4번은 우리 행 머리글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4번을 두 번 추가시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사용할 필드 전부 다 이제 추가시켰으면 이 쿼리 유형을 우리가 이제 크로스탭으로 변경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쿼리 유형에서 크로스탭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크로스탭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죠. 그러면 부서 이름은 행 머리글로 쓰겠습니다. 근무 연수는 이제 열 머리글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4번은 우리가 이제 값으로 쓰겠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 4번은 행 머리글로 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 4번을 가지고 우리는 인원수를 세야죠. 해서 이 4번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묶는 값을, 묶는 방법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개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행머리꼴로 사용할 거, 그 제목 보니까 합계 4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행머리꼴로 지정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목을 앞에서 써주면 되겠죠. 합계라고 쓰고 한 칸 띄고 4번이라고 써주고 콜론 찍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넓게 해서 보자고요.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서 이름하고 관리부, 기획부, 영업부하고 그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그리고 합계 4번이다 해서 7, 10, 8 하고 그렇게 이제 출력된 거 맞죠? 그리고 값들 보니까 2다, 1이다, 2다, 2다, 4, 5, 1, 6, 1, 1 하고 그렇게 이제 출력이 똑같이 됐습니다. 근데 그 위에 열 머리글을 보니까 2년, 3년, 4년, 5년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거는 2, 3, 4, 5 그렇게 숫자만 써져 있죠. 그러면 요 연이라는 글자도 우리가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디자인 보기로 다시 들어갔고요. 그때 이제 근무연수 얘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해서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넓게 이제 이렇게 해놓고 우리 근무연수라는 그 값이 있는데 그 값 뒤에다가 우리가 연이라는 그 글자를 이어서 표시가 되게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그럼 여기 보면 EXPR하고 1하고 붙죠. 이런 게 붙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그렇게 2년, 3년, 4년, 5년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우리 크로스텍 컬이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X 버튼으로 닫자고요. 닫았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크로스텍 컬의 이름은 뭘로 해라? 부서별, 근무 연수별, 인원수로 해라. 그럼 그 이름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부서별, 근무 연수별, 인원수하고 똑같이 이제 우리 컬의 이름 써주고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부서별, 근무 연수별, 인원수하고 이곳에 이제 쿼리가 작성이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푼 거죠.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똑같이 나왔는데 여기 지상이 만약에 하나만 더 추가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제 임의의 쿼리를 작성하시오. 만약에 그렇게 시험 문제가 지상이 그렇게 써져 있다면 쿼리를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요 두 개 테이블에서 이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 필요한 그런 필드 있죠. 그 필드만 뽑아서 쿼리를 만들어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두 개 테이블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쿼리 하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마법사를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지상에는 지금 없지만 임시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만약에 그렇게 지상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쿼리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들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쿼리 디자인 들어간 다음에 부서하고 이제 사원이라는 요 두 개 테이블을 먼저 추가를 이렇게 시켜놓고 우리가 이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필요한 게 이제 부서 이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번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근무 연수도 필요하죠.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개 필드만 이렇게 이제 갖다 놓으면 돼요. 갖다 놓고 그리고 이 쿼리는 그냥 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상에서 어떤 쿼리를 만들어서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면 만약에 임시라고 할게요. 임시. 그러면 여기다 이제 임시라고 이렇게 이제 쿼리 만들자고요. 만들어 놓고 이제 확인이요. 그러면 임시라는 쿼리가 이렇게 작성이 됐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우리가 마법사를 통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왜? 이제는 쿼리 요거 하나만 이용하는 거니까 할 수 있다고요. 해서 만들기 눌러주고 우리 쿼리 마법사로 들어간 다음에 크로스텍 쿼리 만들겠다 요거 찍어주고 확인이요. 그랬더니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할 거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임시라는 그 쿼리요. 해서 쿼리 찍어주고 임시 쿼리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이요. 다음 버튼 눌렀더니 행머리꼴로 뭐 쓸 거야? 물어보죠. 우리는 행머리꼴로 부서 이름 쓸 겁니다. 해서 부서 이름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넘겨주고 다음 버튼요. 그럼 이제 열 머리꼴로 뭐 쓸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열 머리꼴로는 우리가 이제 근무 연수를 이용할 겁니다.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다음 버튼요.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떤 값을 가지고 계산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죠. 우리는 4번을 가지고 이제 개수를 구할 거니까 4번 개수 요거 찍어주면 되고 여기 앞에 원래 글씨가 있는데 이거는 오류로 인해서 글씨가 잘려서 보인다 그랬어요. 이 4번 개수에 대해서 이제 행머리꼴로 표시할 거냐 요거 이제 표시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냥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갈게요. 넘어갔더니 지금처럼 쿼리 이름 써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제가 부서별, 근무 연수별, 인원수하고
그렇게 이제 쓸게요. 그렇게 쓰고 우리는 이미 이 쿼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이름 써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이제 가로 열고 임시라고 그렇게 쓸게요. 그리고 가로 닫고요. 그래서 이제 마침 버튼요. 마침 버튼 누르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마법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크로스 쿼리 만들었죠. 그럼 이제 다른 부분이 뭐 있어요? 요 연도 쓰는 부분만 요 다르죠. 열 머리글만. 그럼 열 머리글만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디자인북으로 들어가고요. 이 근무 연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뒤에 가서 M%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이라는 글자를 붙여달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행시켰더니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아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 그림에 합계 4번이 돼서 이 행 머리글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법사를 통해서 만들면 요게 이제 생기잖아요. 생기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삭제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 필드 통째로 우리가 이 윗부분을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잘라내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요게 이제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행시키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마법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릴게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또 그냥 저장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여러분들도 이거를 이제 크로스 쿼리를 만들 때 마법사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도 기억하시고요. 쿼리 디자인으로 만드는 방법도 꼭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제품 납품 내역이라는 테이블이 있대요.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 거래처 테이블의 자료 중에서 거래처 코드, 지역, 대표자 이 세 가지 필드를 조회하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거래처 코드하고 지역하고 대표자 이 세 가지만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출력이 됐죠. 이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in이라는 요 예약어를 사용해서 SQL 명령으로 작성할 것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에는 거래처 명에서 첫 번째 공백이 나오기 전까지의 내용만 표시할 것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쿼리 이름을 납품하지 않은 거래처로 그렇게 이제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제품 납품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이랑 거래처라는 테이블 이 두 가지를 서로 이제 비교를 해야 돼요. 서로 비교해서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걸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불일치 검색 쿼리를 이제 만들어라 그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마법사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시험 문제상에 이제 .in이라는 이 예약어를 사용해라 이런 말이 보이면 우리는 마법사로 만들면 안 돼요. 자, 일단 우리가 만들기에 들어갔고요. 쿼리 디자인 찍어주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테이블 표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제품 납품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이 있대요. 이 테이블이랑 우리 거래처 테이블을 서로 비교할 건데 비교를 했을 때 결과를 이제 보여줄게. 거래처 테이블의 자료 중에서 이 세 가지 필드를 이제 조회해라 그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거는 거래처 테이블에 있는 자료를 내가 볼 거예요. 해서 우리가 이제 거래처 테이블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추가시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블 표시 대화 상자는 꺼버리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곳에 나타낼 게 맨 앞에다가 이제 거래처 코드요.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요. 거래처 코드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역을 이제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지역은 거래처 명에서 첫 번째 공백이 나오기 전까지 그 내용만 표시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역을 나타낼 때 거래처 명이라는 요 필드를 이제 쓰겠다 이거예요. 해서 거래처 명 일단 더블 클릭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대표자만 나타내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 제품 납품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이랑 거래처라는 테이블 두 개가 뭔가 이제 관계 설정이 돼 있는데 뭘로 이제 연결되는지 모르죠. 지금 얘만 봤을 때는 그냥 거래처 코드로 서로 연결된 것 같아요. 그건 내 생각이고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테이블 표시에 일단 들어가요.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제품 납품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 있죠. 요것도 한번 추가시켜 볼게요. 추가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으로 연결된 거 보니까 거래처 코드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테이블을 서로 비교할 때는 우리가 이제 거래처 코드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비교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제품 납품 내역이라는 테이블 있죠? 요거 이제 제거시켜 줘야 돼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가 이제 테이블 제거 요것만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래처 코드 가지고 이제 비교할 거니까 거래처 코드 요 필드 크기 좀 크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조건에 써주면 돼요. 조건에 이제 뭐라고 쓰냐? 일단은 가로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셀렉트 구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줘야 돼요. 자, 검색을 해라. 뭘 검색해라? 우리 거래처 코드라는 걸 검색해라. 어디에서? 프롬이라고 쓰고 어떤 테이블에서
우리 제품, 납품,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에서 검색을 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조건에 쓴 거는 제품, 납품,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에서 거래처 코드 가지고 와라. 가지고 오고 거래처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거래처 코드랑 서로 비교해라. 그거죠. 서로 비교해서 지금은 앞에다가 not in 없는 거 찾아라. 그거예요. 없는 거 찾아라. 해서 요 앞에 가서 우리가 not in이라는 그 예약어를 우리가 직접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작성해주면 우리 조건 다 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품, 납품,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이랑 거래처라는 요 테이블이랑 서로 뭘 가지고 비교하겠다. 거래처 코드라는 이 필드를 가지고 서로 검색을 하는데 그때 없는 거 찾아라. 그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땅 하고 시켰더니 없는 게 지금처럼 거래처 코드가 9번, 31번, 43번이래요. 9번, 31번, 43번 맞죠? 그리고 위에 거래처 코드라는 이 제목 표시되면 돼요. 얘가 살짝 잘려서 보이니까 이 사이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우리 더블 클릭해서 크기 조절 좀 할게요. 그럼 이제 거래처 코드는 이제 정상적으로 전부 다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표시가 됐고요. 대표적으로 보니까 조선구다, 문영준이다, 안영한이다 해서 똑같이 이제 표시가 됐죠. 지금 우리 거랑 문제 그림을 비교했을 때 얘만 달라요. 지역만. 지역은 보니까 군포다, 용인이다, 평촌이다 해서 이 세 가지의 데이터만 출력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것도 맞게 출력은 됐는데 이 전기라는 거 요거 이제 빼야 되겠죠.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제목도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지역으로. 자, 그럼 요것만 이제 수정 좀 하자고요. 자, 우리 디자인 보기로 들어갔고요. 지금 문제에서 나온 거 보니까 지역에는 거래처명에서 첫 번째 공백이 나오기 전까지의 내용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공백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그 위치를 찾아야 되겠죠. 그 위치를 찾을 때 우리가 inst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돼요. 이 함수를 이용해서 공백의 위치를 찾아달라. 그렇게 이제 쓸 거예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있다면 이 중에서 공백의 위치를 찾아라. 그럼 공백의 위치가 이제 3하고 나오겠죠. 첫 번째 글자는 우리 군이고 두 번째가 포고 세 번째 위치가 우리 빈 공백이잖아요. 그래서 인스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빈 공백의 위치를 찾아라. 그러면 이제 3이라고 나올 거고 3이라고 나왔을 때 첫 번째 공백이 나오기 전까지의 내용만 표시해라. 그래서 군포 두 글자가 이제 출력이 돼야 돼요. 그러면 lef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왼쪽에서 두 개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인스트에서 나온 그 결값은 이제 3이에요. 그럼 3에서 1만 빼주면 되겠네요. 1만 빼주면 2라는 숫자가 만들어지겠죠. 만약에 거래처 명에 들어있는 그 글씨가 만약에 군포시 정기라고 만약에 이렇게 들어있었다면 공백의 위치는 이제 얼마가 돼요? 4가 되겠죠. 4에서 1을 빼주면 이제 3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왼쪽에서 세 글자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코드 한번 작성해 보자고요. 자, 우리는 이제 거래처 명을 가지고 할 거니까 거래처 명 조금 더 필드 크게 좀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거래처 명에서 우리 공백의 위치부터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이 거래처 명이라는 이 필드를 우리가 인스트라는 거 요걸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 명은 이제 필드니까 대괄호로 이렇게 묶어서 써주고요. 이 거래처 명이라는 필드에서 뭐의 위치 찾아라? 우리 빈 공백의 위치를 찾아주세요 라고 지금처럼 이렇게만 작성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켰더니 이제 세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해서 공백의 위치가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왼쪽에서 이제 두 개만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인스트를 여기서 나온 그 결과에서 1을 빼달라. 그럼 이제 요게 이제 개수가 될 거예요. 그럼 요거 잘라내게 해놓고 우리 레프트 함수 좀 쓰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 제목은 이제 지역으로 표시해야 되니까 지역이라고 써주고 콜론 찍어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레프트라는 요 함수 써주면 되겠죠. 함수 써서 어디에서 우리 거래처명이라는 필드가 있다. 이 필드에서 왼쪽에서 몇 글자 꺼내와라. 우리가 방금 구했던 이곳에 나온 그 결과값 공백의 위치에서 1 뺀 그 개수만큼 왼쪽에서 갖다 달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가로만 닫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면 끝이에요. 그럼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군포다, 용인이다, 평촌이다 그렇게 나왔고 제목도 이제 지역으로 그렇게 나왔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not in 예약어를 사용해서 뭘로 작성해라? 우리가 지금처럼 만든 쿼리 디자인으로 만들어라. 그게 아니라 SQL 명령으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select라는 그 구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SQL 명령어로 이제 써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쿼리 디자인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 자, 일단은 요 쿼리 있죠? 쿼리 일단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갈게요. 쿼리 디자인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SQL 보기라고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SQL 보기 요거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곳 있죠? 이런 곳에서 그냥 눌러주면 돼요. 눌러서 SQL 보기를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럼 지가 알아서 내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쿼리 디자인으로 만든 거 그거를 SQL 번호로 지가 알아서 고쳐줘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꺼버리면 돼요. 껐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얘 눌러버리고요. 그리고 쿼리 이름 쓰세요. 쿼리 이름은 납품하지 않은 거래처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만 눌러주면 이제 끝이에요. 그랬더니 납품하지 않은 거래처하고 이렇게 작성됐죠. 요거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실행시켰더니 이제 문제 그러면 똑같아졌죠. 자, 그럼 요거 이제 닫기 누르고요. 그리고 이 쿼리 위에서 이 쿼리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들어갔더니 아까처럼 우리 쿼리 디자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SQL 문으로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에서 SQL 명령어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와도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환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X 버튼 눌러버리면 이제 끝났죠. 이렇게 하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4번 문제 풀어봤는데 지금처럼 SQL 명령어로 작성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와도 지금처럼 이렇게 쿼리 디자인으로 일단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SQL 보기로 우리가 변환만 시켜주면 된다고요. 자, 그럼 이 방법 잘 기억하시고 이 문제도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꼭 연습하고 지나가세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문제 보니까 이제 제품 납품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그 테이블에서 납품 수량 필드나 납품 일자라는 그 필드가 비어있는 자료만 조회하는 그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때 이제 우리가 결과를 나타낼 때 제품 납품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에 모든 필드를 다 표시하래요. 그리고 쿼리 이름은 비어있는 자료 요걸로 이제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 만들기에 들어가고 쿼리 디자인으로 들어갈게요. 쿼리 디자인 들어간 다음에 테이블 표시하고 뜨면 문제에서 이제 제품 납품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로 하라 그랬으니까 제품 납품 내역이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추가시켜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테이블 표시 대화 상자는 그냥 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필드를 다 표시해라 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곳에 여러 개 필드가 쭉 들어있죠. 이거 그냥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더블 클릭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코드 더블 클릭, 제품 코드 더블 클릭, 납품 단가 더블 클릭, 납품 수량 더블 클릭, 납품 일자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해주고 나서 일단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직 안 했어요.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켜서 보니까 지금처럼 1번부터 시작해서 50번까지 이렇게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는데 지금 여기 중간에 보니까 납품 일자가 안 써져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 거 데이터 얘는 이제 납품 수량이 안 써 있어요.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조회하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그렇게 나왔죠. 납품 수량이 됐든 납품 일자가 됐든 이런 필드가 비어있는 자료만 조회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비어있는 게 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결과값으로 나오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에 먼저 들어갔고요. 그때 이제 납품 수량, 납품 일자 요게 이제 비어있는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거든요. 그때 이제 비어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구할 때는 여기다가 조건에다가 is null만 써주면 돼요. is null이라고 이렇게만 써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납품 수량이 비어있든 납품 일자가 비어있든 둘 중에 하나라도 비어있는 거 찾는 거죠. 해서 여기서 조건에다가 우리가 is null이라고 앞에다 썼죠. 그러면 그 뒤에다가 납품 일자에 대해서 비어있는 거 찾아라 라고 우리가 작성을 할 때는 또는 여기다가 이제 작성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is null이라고 똑같이 써주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is null하고 서로 다른 행에 이렇게 이제 작성했기 때문에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는 거 찾아준다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납품일자 비어있는 거 나왔죠. 납품수량 비어있는 거 나왔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끝이에요.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꺼버리자고요. X 버튼으로 닫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고요. 그때 쿼리 이름은 뭘로 해라? 비어있는 자료하고 요거 써주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비어있는 자료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에요. 다음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문제를 보니까 지역별로 남자 비율과 여자 비율을 조회하는 2023 남녀 비율 이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 이제 쿼리를 만들 때 학생수 요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래요. 학생수라는 테이블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라.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럼 이제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쿼리를 만들 때는 우리가 이제 만들기 이곳으로 먼저 찾아가고 여기서 쿼리의 쿼리 디자인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쿼리를 작성할 수 있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문제에서 학생수 요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테이블 추가창 여기서 학생수라는 요 테이블이요. 요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추가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추가시킬 게 없으니까 테이블 추가창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추가시킨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결과값이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이 결과 그림 보니까 맨 앞에 이제 지역이 있어요. 지역이라는 그 필드가 지금 여기 있죠.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키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남자 비율이다, 여자 비율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이곳에 막 특수 문자들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학생수라는 이 테이블을 봤을 때 남자 비율이다, 여자 비율이다 라고 해서 그런 이제 필드는 따로 이제 가지고 있지 않죠? 그때 우리 이제 세 번째 지상을 보니까 남자 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 그 결과값만큼 특수문자 얘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남자 비율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 주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앞에 보니까 남이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에 이제 합계를 구하래요. 그리고 학생수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거 이제 합계를 구해서 남 필드의 합계 나누기 학생수 필드의 합계 그렇게 이제 계산하고 그 뒤에다가 곱하기 100 나누기 10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남자 비율을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생수라는 이 테이블을 봤을 때 남이라는 그 필드가 실제로 있죠. 그리고 학생수라는 그 필드도 실제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합계를 이제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함수를 보니까 이제 sum이라는 그 함수가 나왔죠. 그러면 sum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제목은 남자 비율로 이제 나타내야 줘야 되니까 지금 여기다 이제 식 한번 써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남자 비율하고 요 제목으로 표시할 거니까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써주고 우리가 이제 콜론 찍어주면 되죠. 콜론 찍고 남 필드의 합계를 이제 구하라 그랬어요. 그 앞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가로 여는 게 있죠. 그러면 이 식과 똑같이 이제 우리가 써주면 돼요. 해서 가로 여는 거 먼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 이제 sum이라는 그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sum이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남이라는 그 필드의 합계를 이제 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필드 명을 쓸 때는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남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필드 명을 쓸 때는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우리 이제 sum 함수 이렇게 이제 가로를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요만큼 이제 식을 다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이제 똑같이 이제 나누기 기호 요거 이제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학생수 그 필드 이제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또 똑같이 우리가 sum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필드 명이요. 학생수라는 그 필드가 있었으니까 학생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필드 명을 써주고 그 뒤에 가서 우리가 sum 가로를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식 쓴 게 지금 여기까지 이제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100 가로 닫고 나누기 10 하고 요 식을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해서 그 뒤에 가서 이제 곱하기 써주고요. 100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가로 닫고 나누기 10이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식을 문제랑 똑같은 그 형태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 비율도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여자 비율은 다음과 같이 이제 계산된 그 결과값만큼 특수문자 얘로 이제 표시해라. 그러면 남자 비율이랑 똑같은 형태죠. 그때 여자 비율을 계산할 때는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식을 이제 작성하래요. 그때 지금 남자 비율의 식과 여자 비율의 식을 서로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요 필드만 다른 거죠. 그 뒤에 있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남자 비율 구한 거 요거 그대로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해 놓고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붙여넣기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만 살짝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제목은 이제 우리 여자 비율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여기서 이제 남이다 그 필드명 쓴 거 있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여로 이렇게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되겠죠. 근데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이런 결과값들을 이제 표시할 때는 지역별로 이제 묶어서 남자 비율, 여자 비율을 이제 조회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각각 이제 묶어서 우리가 표시를 할 때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요약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줘야 돼요. 요약을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게 되면 지금처럼 요약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지역별로 묶어서 이제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때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끼리 그리고 경기도는 경기도 데이터들끼리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데이터끼리 묶어서 각각 전부 다 이제 표시를 해 줘야 돼요. 해서 지역별로 묶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지역별로 묶어서 표시해달라 그거예요. 그리고 남자 비율과 여자 비율을 우리가 계산할 때 지금처럼 비율을 이제 계산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식을 써서 우리가 작성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런 남자 비율별로 여자 비율별로 묶어서 표시할 게 아니죠. 얘는 내가 쓴 이 식대로 그 결과를 화면상에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해서 얘는 내가 식을 쓴 거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쓴 이 식에서 나온 그 결과값을 화면상에 표시해달라 그거예요. 그래서 지역별로만 묶어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놓고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우리가 쿼리를 이제 실행시킬 때는 쿼리 디자인에 결과에 우리 실행 아이콘이 따로 있죠. 그래서 실행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 막 샵으로 막 표시가 되고 이런 이제 지역명도 막 잘려서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내가 뭔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이 필드명과 필드명 요 사이사이에다가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열 너비를 조정해 주면 됩니다.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양쪽 화살표 모양으로 나와요. 그때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요 사이에서도 또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요 뒤에도 또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더블 클릭했더니 남자 비율이다 여자 비율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이 식대로 계산된 그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 우리가 지금처럼 이런 이제 값을 이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계산된 그 결과값만큼 뭐를 표시해라? 이 특수 문자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이제 특수 문자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이제 결과값처럼 반복해서 표시를 할 때는 우리가 스트링 요 이제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돼요. 이 스트링이라는 이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개수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내가 이제 문자를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개수만큼 이 문자를 반복해서 표시를 해줘요. 그 함수가 우리 이제 스트링이라는 요 함수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 이제 우리가 개수 쓰는 그 위치에다가 지금 여기서 나온 그 결과값을 우리가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때 이 개수가 정수가 아니라 소수로 되어 있죠. 그럴 때는 지가 알아서 이 스트링이라는 이 함수가 지가 알아서 반올림을 시킨 다음에 그 정수값만큼 이 문자를 반복해서 표시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여기 이제 쿼리 이름 있죠?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작성하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갔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남자 비율 구한 거 있죠? 요거 그대로 복사 좀 한번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스트링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 요 개수만큼 여기서 나온 그 개수만큼 이 특수 문자를 반복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개수를 얘를 이제 입력할 거예요. 얘를 이제 입력해 놓고 그 뒤에다 이제 특수 문자 얘를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우리가 특수 문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을 때는 한글 자음을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면 이런 특수 문자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시험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런 특수 문자들은 우리 이제 미음에 제일 많이 들어 있어요.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문자를 이제 입력할 거니까 쌍따옴표 열어주고요. 여기다가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미음하고 한자키를 누르면 지금처럼 특수 문자가 쭉 뜨는데 그때 특수 문자가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죠. 해서 여기서 맨 밑에 있는 이 보기 변경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 미음에 들어있는 모든 특수 문자가 다 뜬다고요. 그 특수 문자 문제에 나온 게 지금 여기 있죠. 이 특수 문자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특수 문자를 앞에서 계산한 그 개수만큼 이 개수만큼 얘를 반복해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스트링 함수 얘를 이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자 거를 쓸 때도 지금 얘랑 똑같죠. 똑같이 해서 요 필드명만 여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런 특수 문자들이 나올 때 대부분 이제 미음에 많이 들어 있지만 간혹 가다가 미음에 없는 것도 실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해서 일단 맨 처음에 이런 특수 문제가 나오면 미음에서 먼저 찾아보고 미음에 없으면 기억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자음을 눌러가면서 특수 문자를 쭉쭉쭉 보고 문제 제시한 그 특수 문자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그 식을 이 자리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이제 입력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남자 비율, 여자 비율에 지금처럼 아까 썼던 그 식을 그대로 이제 입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킬 때 여기 이제 실행 아이콘이 있죠?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특수 문자가 그 개수만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는데 우리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걸 비교해 보면 서로 달라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제 거는 특수 문자가 4개가 표시가 됐는데 지금 여기는 3개만 표시가 됐다고요. 이거는 왜 그러냐? 지금 여기서 우리 두 번째 지상 얘를 아직 처리를 아직 안 해줬어요. 그래서 개수가 서로 다르게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연도 그 필드 값이 2023인 그 레코드만 조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조건도 이제 한번 걸어보자고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가 지역이다, 남자 비율이다, 여자 비율이다 해서 이런 것들 이제 싹 다 이제 계산을 다 해줬는데 얘네들의 각각 이제 연도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그러면 연도를 알아보려면 우리가 연도라는 이 필드를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되겠죠. 해서 연도 필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맨 뒤에 연도가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이 연도가 몇 년도인 거를 대상으로 할 거예요. 우리는 이제 2023 얘랑 이제 똑같은 그 레코드만 조회 대상으로 할 거죠. 지금 여기에는 연도라고 써져 있으니까 연도만 들어 있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조건 쓰는 칸이 지금 이곳에 따로 있으니까 여기다가 2023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2023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연도라는 이 필드는 왜 추가시켰어요? 2023이랑 똑같은 레코드만 대상으로 하라고 우리가 이제 조건을 걸기 위해 추가시킨 거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약을 묶는 방법으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얘는 우리가 조건으로만 쓰겠다라고 해서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조건으로 변경을 시키게 되면 표시라는 곳에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다가 얘는 이제 조건으로만 쓰고 화면상에는 이제 표시가 안 돼야 되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지가 알아서 해제가 된다고요. 그러면 첫 번째 지상 다 처리했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하고 다섯 번째 거까지 이렇게 전부 다 모든 지상을 다 처리해 줬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맨 위에 이제 제목부터 확인하자고요. 지역이다, 남자 비율, 여자 비율하고 요 제목이 이제 똑같이 이제 나왔죠. 그리고 전체 레코드의 개수는 17개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리고 지금 여기 지역에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쭉쭉쭉 표시가 됐는데 제 거는 제주특별자치도까지만 이 화면의 크기가 작아서 여기까지만 표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그림과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만 나온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남자 비율이다, 여자 비율이다라고 해서 그 개수, 여기 나타난 그 개수를 보면 이제 똑같이 나왔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제 쿼리 문제를 풀었을 때는 문제상에 주어진 이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돼요. 자, 디자인 보기 다시 한번 더 들어갈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지금 우리 요약에 묶는 방법을 선택한 것도 있고 식을 선택한 것도 있죠. 그리고 조건을 선택한 것도 있어요. 묶는 방법이라는 거는 지역별로 묶어 달라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묶는 방법으로 내가 이제 설정을 이제 해준 거고, 그리고 남자 비율과 여자 비율은 내가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줬죠. 함수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을 때 그 결과값을 그대로 화면상에 표시해 줘야 되니까 이 요약을 우리가 식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연도라는 이 필드는 내가 조건으로만 쓰기 위해서 조건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 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쿼리 작성한 거 다 했으니까 요 쿼리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껐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2023 남녀 비율 이 쿼리를 작성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2023 남녀 비율하고 이렇게 쿼리 이름을 쓰면 됩니다. 쿼리 이름 쓰자마자 확인 버튼을 바로 눌러버리면 안 되고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고 오타가 없을 때 확인 버튼 누르셔야 돼요.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이제 쿼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쿼리를 만들어주면 돼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추가 동절기 제품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동절기 제품 그 테이블에다가 추가하는 동절기 제품 추가라는 그 쿼리를 작성한 후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추가 동절기 제품이라는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테이블 중에 추가 동절기 제품이라는 그 테이블이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제 거는 여러분들이 이 글씨가 잘 안 보일까봐 제가 이제 글씨 크기를 크게 해놔서 지금처럼 막 샵으로 표시되고 이런 이제 제목들도 필드명도 전부 다 막 잘려서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글씨 크기를 크게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이제 글씨가 잘리는 게 있거나 샵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있으면 필드명과 필드명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양쪽 화살표가 떠요. 그때 마우스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이 뒤에 요 선에다가 이 경계선에 마우스 갖다 놓고 까만색 양쪽 화살표가 뜨면 그때 이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다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추가 동절기 제품이라는 이 테이블에 보니까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그때 레코드를 보니까 총 12개의 그 레코드가 있는 거죠.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를 어디에다가 우리 동절기 제품이라는 그 테이블에다가 추가를 시키래요. 그러면 동절기 제품이라는 그 테이블은 지금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또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3개의 레코드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네요.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제품 코드가 그랬어요. 제품 코드가 지금 이곳에 이제 쭉쭉쭉 첫 번째 열에 다 들어있는데 여기서 D가 됐든 M이 됐든 이런 걸로 이제 시작하는 그 데이터요. D를 시작하는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2개가 있고 그리고 M으로 이제 시작하는 그 데이터가 지금 좀 이렇게 이제 2개가 있네요. 이렇게 D나 M으로 이제 시작하면서 0에서 6 사이로 끝나는 그 자료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0에서 이제 6 사이다 그랬으니까 0, 1, 2, 3, 4, 5, 6 그 데이터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이제 3으로 끝나니까 얘는 이제 해당 사항이 있는 거죠. 4로 끝나니까 얘도 이제 해당 사항이 있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도 이제 0으로 끝나니까 얘도 이제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데이터는 9로 이제 끝났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해서 이 데이터는 이제 추가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이제 DC003이라는 이 데이터 그리고 DC004라는 이 데이터 그리고 MG010이라는 이 데이터 이렇게 이제 3개의 데이터만 우리 동절기 제품 그 테이블에 이제 추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개 테이블을 전부 다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제품 코드다, 제품명이다, 생산 원가, 단가하고 이렇게 이제 네 개 필드가 양쪽 테이블에 전부 다 있죠. 그래서 추가 동절기 제품이라는 이 테이블에 이 네 개 이제 필드의 그 값을 그대로 동절기 제품 이곳에다가 추가를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찾아가고요. 여기서 우리 이제 쿼리를 만들 거니까 쿼리에 쿼리 디자인으로 이제 찾아가 주면 됩니다. 해서 쿼리 디자인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추가시킬 그 데이터는 지금 추가 동절기 제품이라는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이제 추가를 시킬 거죠. 해서 추가 동절기 제품 이 테이블이요. 요 테이블 요거 이제 추가시킬 거예요. 해서 이 추가 동절기 제품이라는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추가를 이제 시킬 거니까 요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테이블 추가시킬 건 없으니까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리고 우리 이제 추가 동절기 제품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들을 동절기 제품이라는 그 테이블에다가 전부 다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되는데 그때 제품 코드도 우리가 가져갈 거고요. 제품명도 이제 가지고 갈 거예요. 그리고 생산 원가도 이제 가져갈 거고 단가도 이제 가져갈 거니까 이렇게 이제 네 개 필드를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추가를 먼저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쿼리 유형을 이제 변경시켜주면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추가 동절기 제품이라는 그 테이블에 이 네 개 필드 값을 다른 테이블에다 추가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쿼리 유형에서 추가라는 거 이곳에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어디다가 추가시킬 건지 그걸 이제 물어봐요. 추가를 하긴 할 건데 어떤 테이블에 추가시킬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동절기 제품이라는 그 테이블에다가 내가 데이터를 추가를 이제 시킬 거죠. 해서 동절기 제품 여기서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추가라는 게 이렇게 이제 생성이 돼요. 되면서 지금처럼 제품 코드, 제품명, 생산 원가하고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근데 단가는 안 뜨죠. 왜 안 뜨는지 잠깐 보자고요. 우리 추가 동절기 제품이라는 이 테이블에는 단가라는 그 필드명이 있어요. 동절기 제품 이 테이블에 보니까 단가가 그냥 단가가 아니라 판매 단가로 되어 있죠. 이렇게 우리가 추가 쿼리를 만들 때 이렇게 이제 필드명이 똑같은 것들은 자동으로 이제 뜹니다. 자동으로 전부 다 떠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필드명이 서로 다른 거는 뜬다 안 뜬다? 안 뜨더라. 안 뜨면 우리가 그냥 추가만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얘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 뜬다고요. 그 중에서 우리 이제 판매 단가에다가 추가를 시킬 거니까 판매 단가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얘를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추가 동절기 제품이라는 그 테이블에서 단가라는 그 필드를 우리 동절기 제품이라는 그 테이블에 판매 단가라는 그 필드에다가 넣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추가를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쿼리를 내가 이제 실행을 시켜버리면 이 추가 동절기 제품이라는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가 모든 레코드가 동절기 제품이라는 그 테이블에 싹 다 이제 다 추가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첫 번째 지상, 두 번째 지상을 봤을 때 우리 이제 조건이 나왔죠. 그래서 이 조건을 우리가 이제 걸어주면 됩니다. 여기 조건에 보니까 제품 코드가 이제 D나 M으로 이제 시작하면서 0에서 6 사이로 끝나는 그 데이터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품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여기다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조건을 이제 걸어줄 때 만약에 D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그냥 쌍따옴표를 묶어서 D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D나 M으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 얘기는 D로만 시작하면 돼. 그 뒤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능 문자를 이제 써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0으로 끝나는 그 데이터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 뒤에다가 0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시작은 앞에는 무조건 뒤어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맨 끝에 그 글자는 무조건 0이랑 똑같은 걸 찾아라.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렇게 이제 만능 문자를 쓸 때는 우리가 앞에다가 반드시 like 연산자를 이렇게 이제 붙여줘야 돼요. 근데 제품 코드가 D로만 시작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M으로 시작해도 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범위를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범위를 지정할 때는 지금처럼 D하고 M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도 0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0에서 6 사이로 끝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범위를 이렇게 이제 대괄호를 묶어서 0부터 6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조건을 걸어주면 돼요. 지금 여기다가 D하고 M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괄호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이 대괄호 안에 들어있는 그 값을 이제 포함하겠다. 그거예요. 그때 얘를 이제 앞에다가 썼기 때문에 D로 이제 시작해도 되고요. M으로 시작해도 된다.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지나가면 선생님 D하고 M 사이에 쉼표 같은 거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제가 안 썼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끝나는 거는 0에서 6 사이로 이제 끝난다. 그러면 0, 1, 2, 3, 4, 5, 6 그렇게 7개의 값이 전부 다 이제 포함되면 되니까 0에서 6이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중간에 이제 하이픈으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내가 지금 얘를 이 조건을 내가 이제 제품 코드에 대해서 이제 조건을 여기다 이제 써줄 건데 이 제품 코드가 D로 이제 시작해도 돼요. M으로 이제 시작해도 돼요. 그리고 중간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어요. 끝나는 글자는 0에서 6 사이의 그 값으로 이제 끝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조건을 걸어줄 때 어떤 특정 범위의 값을 우리가 지정을 할 때 그때는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쓸 수가 있다. 요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문자일 때는 지금처럼 D하고 M을 그냥 이렇게 써주면 D나 M으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전부 다 찾아준다고요.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서 DM으로 시작하는 거 찾아라 그렇게 나온다면 얘를 굳이 대괄호로 이렇게 이제 묶지 않으면 되겠죠. 그러면 시작하는 그 두 글자가 DM으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줄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괄호로 D하고 M을 이제 묶었기 때문에 D나 M으로 이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준다고요.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그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행을 시킬 때 쿼리 디자인에 보게 되면 맨 앞에 이제 실행이라고 있죠. 얘를 이제 눌러주면 되는데 우리 요 테이블 얘네들은 이제 꺼버릴게요. 꺼놓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그러면 3행을 이제 추가합니다. 그렇게 떴어요. 아까 우리가 추가 동작의 제품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 이제 3개가 맞았죠. 그 3개 행을 추가합니다. 추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동작의 제품 이곳에 이제 레코드가 추가가 되는지 확인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동작의 제품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해보면 원래 이 3개의 레코드는 원래 들어있던 거고 지금 우리가 작성한 이 추가 쿼리에서 추가시킨 그 레코드가 이렇게 이제 3개가 들어갔네요. 그러면 실행까지 다 맞게 됐으니까 얘는 이제 다 맞게 이제 작성이 됐다는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쿼리 작성할 거 다 했으니까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네요. 껐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얘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고요. 문제에서 동절기 제품 추가라는 그 쿼리를 작성한 후 실행하라 그랬어요. 이 쿼리를 이제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동절기 제품 추가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동절기 제품 추가하고 이렇게 쿼리가 작성된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이런 이제 쿼리를 이제 만드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돼요.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어차피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런 이제 쿼리는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개 이제 쿼리를 이제 만들어 봤잖아요. 얘네들 문제를 그냥 한 번씩만 딱딱딱 풀어보고 지나가시면 절대로 안 돼요.
실제 시험 문제로 여러 개 이제 쿼리 중에서 5개가 나오는데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해서 어떤 쿼리 문제가 나오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 문제와 기출 따라잡기 이 문제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엑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엑세스에서도 시간이 이제 많이 부족합니다. 해서 뒤에 있는 문제를 막 아는 문제들도 못 푸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문제만 딱 보고 능숙하게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